이게 헤어지는 것을 좀 깨끗하게 못합니다. 최근에 한때 언론이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용어로서 찰떡궁합이라고 선전하던 김연아 오석꽃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헤어졌습니까? 찰떡궁합이라고 선전할 때부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남녀 관계를 찰떡궁합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헤어지는 게 그 찰떡궁합이었던 사람이 헤어지는 방식입니까? 김연아라는 사람은 참 한국 사람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준 사람인데, 근데 트위터에 올린 글이 아스코치라는 사람을 지칭한 것 같은데, 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시작되는 영어 문장을 쓴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한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당신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한국 사람으로 비교하면 당신은 강간범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큰 모독이에요. 사석에서 그렇게 하면 바로 주먹이 날라옵니다. 우리끼리, 한국은 뭐 거짓말이 워낙 횡행하니까 농담, 진담으로 당신 거짓말 아니? 이런 말을 워낙 자주 하니까 서양 사람한테도 그런 말 썼다가 아주 혼이 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는 거나,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그렇게 믿던 장관을 하루아침에 충분한 설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몰아내는 것을 보니까 이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 명분을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두었어요. 자,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는 딸의 이 변칙적인, 그 변칙인지 아닌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 특채까지도 장관 목을 치는 기준으로 삼을 만큼 엄격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기준을 이명박 대통령한테 들이댈 겁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인사하면서 딸 특채와 비견될 만한 정실 인사를 하지 않았느냐 라고 딱 들이댈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딱 생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요새 조현호 경찰청장이 노무현 가면 계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새로운 설레가 오가고 있습니다. 중앙산대이라고 중앙일보에서 내는 일력한 신문이 이 당시에 수사를 지휘를 했던 중앙수사부 이인규 현재는 변호사, 당시는 대검 중수부장과 비공식 아마 오프레코더 비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를 했다가 그 내용이 아주 크니까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인규라는 사람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은 그런 수상한 돈이 있었다 그런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이가 죽는 바람에 살아난 정치인이 많다. 그리고 진상을 알려면 간단하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그 지금 비밀로 덮어놓았다는 수사 자료를 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놓고 또 여야 간의 말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꼭 이거 보면 무슨 뭘 보는 것 같습니까? 나는 마피아 조직을 보는 것 같아요. 마피아끼리 서로 약점 잡아가지고 협박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게, 아니 대한민국이 마피아입니까? 법치국가입니까? 이거야말로 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특검을 지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을 하라고. 여당한테 지시를 하든지 직접 자기가 검찰에 이런 의혹을 남겨놓고 그냥 넘어가는 나라는 이거는 조폭입니다. 조폭.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문제는 엄청난 반역 다음으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수사했던 사람이 뭐 사실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을 특검을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 대통령 명령을 특명을 내리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수사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보고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대통령이 그만둬야 될 사안 아닙니까? 여부장관이 딸 특제하는 건하고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거의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덮고 넘어간다.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큽니까? 어느 게 더 커요? 더구나 노무현 비자금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재판을 통해서 불법 자금으로 판정이 날 경우에 국가에서 환수를 합니다. 그게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또는 수천억인지 그 액수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누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느냐? 노무현은 죽었으니까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노무현 가족이 있느냐? 친척이 있느냐? 비자금 관리자가 갖고 있느냐? 그 돈을 국가가 환수해야 될 돈을 개인이 갖고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부패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두고 봐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은 지금 공정사회 구현 차원에서 본인이 물러나든지 아니면 물러나라고 요구를 하든지 보통 때 같으면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공정사회를 구현한다면서 유명한 장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엄정한 잣대를 갖다 대었으니까 그 잣대를 이명박 대통령한테 한번 갖다 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함부로 기득권, 공정사회 이런 것을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본인이 이렇게 얽매입니다. 얽매여가지고 결국 그게 자신의 목을 죄는 그런 경우가 많죠. 김영삼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이야기는 다 하다가 결국 그 기준으로 자기 아들이 재임 중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는 건 잘 아시고 형식은 다르지만 김대중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정은이라는 이 애송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걸 읽어보면 참 황당한, 이렇게 황당한 기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없을 거예요. 한국 언론뿐만 아니고 세계 언론사상 없을 겁니다. 한 2년 동안 김정은 하는데 지금까지도 김정은의 얼굴 사진 하나 나온 게 없어요. 10살 무 사진을 계속 갖다 대고 있어요. 어린애 사진을. 그래 놓고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되었다 그러고 김정은이가 내일 나타난다 그러고 모레 나타난다 그러더니 안 나타나면은 또 그 다음에 드디어 결정적으로는 김정일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을 방문할 때 호금도 국가주석한테 인사를 시키고 후계자로서 추인을 받는 그 목적으로 김정일이가 중국에 갔다. 이렇게 보도된 거 잘 아시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김정은은 중국에 가지 않았다라는 정정기사 나온 거 보셨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보는 사람 물어보면 김정은이가 중국에 갔다고 믿는 사람이 아마 우리나라 사람 중에 99%입니다. 김정은은 중국에 안 갔습니다. 갔다는 기사는 전부 오보입니다. 오보로서 일면 토업을 장식한 이런 기사를 일주일 동안 쏟아내고 있는 게 한국 방송 보수신문이라고 자처하는 신문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미쳐서 돌아가는, 한국 언론은 이 부분에서 완전히 미쳤어요. 아니 오보를 해놓고도 다 같이 오보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해가지고 오보 사실을 적지를 않아요. 다 같이 죄를 저지르면 죄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언론은 오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보를 할 때에 그것이 오보라는 사실을 밝혀졌을 때 적극적으로 수정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보가 아니라 아 이건 고의구나, 날조구나, 그때부터는 이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우리 언론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가지 않았어요. 또 호금도 하고 만난 다음에 모든 신문 방송의 머리 기사가 뭐였습니까? 중국이 김정은 후계 체제에 대해서 추인을 했다. 그것도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거짓말. 왜냐? 이게 북한이 어떤 체제인지 중국이 어떤 체제인지에 대한 이 상식이 없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안 되면은 전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첫째,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아주 이게 오판을 하고 있어요. 마치 한국 정부인 것처럼, 옛날에 조선조인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 정권은 주체를 앞세우는 정권입니다. 그건 뭐냐? 누구한테 권력을 넘겨주느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끼리 해결을 해요. 이것은 논의 대상으로 삼지를 안 해요. 아니, 내정 간섭 아닙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정권을 넘겨주든 말든 중국이나 미국한 러시아한테 왜 내가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그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북한 정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일이 외국에 가서 합의를 받아오겠다. 그런 정권은 아마 그런 정권, 북한이 그런 정권이었으면 일찌감치 무너졌어요. 북한 정권이 오늘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그런 주체성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로 김정일이가, 김일성도 그랬지만 자기 내부의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왜 중국한테 가가지고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해 못하고 우리나라 정부면 그럴지 모르지. 주체성이 그런 점에서는 북한보다 떨어진 한국 이명박 정부면 그렇게 할지 모르죠. 그러나 절대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중국 공산당은 어떠냐? 아니, 중국 공산당이 어떤 정권인데 3대 권력 세습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 공산당의 전통이 있는데, 아니, 모택동 아들이 그 다음에 다음 정권을 잡았습니까? 모택동이 죽자마자 처인 강청을 불러가지고 재판에 넘겨가지고 아주 종신형을 살린 게 중국 공산당이고, 중국 공산당은 봉건 제도를 타파했다는 것을 아주 명예롭게 생각하는데, 그 봉건 제도의 핵심인 권력 세습을 인정을 해준다? 아니, 북한의 권력 세습을 인정해주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것은 당장 안에서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것을 했을 거라고 기대하는 이 한국의 언론, 이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초보적 이해도 없는 거고,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도 없으니까 이렇게 말도 아닌 소설을 계속 줄기차게 쓰고 있습니다.